충신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고차의 신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500만원대 SUV, 제가 만약에 딱 한 대만 산다면 어떤 차를 살지, 그리고 500만원대 SUV는 어떤 차들이 괜찮은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질문이 정말 많이 오는 카테고리거든요. 500만원대 SUV, 사실 어떻게 보면 마땅한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500만원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예전 차들입니다. 그 예전 차들은 디젤이 지금 환경 문제, 운행 제한, 저감 장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준 잡은 차들은 2010년식 이상 20만 킬로 이하 국산 SUV 중에서 말 그대로 5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차종들로 모아봤습니다. 제가 정말 그동안 많이 팔았습니다, 이 차들은.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가 있어요.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릴 거고, 그 중에서 그러면 가장 괜찮은 차, 너가 만약에 한 대만 산다 그러면 무슨 차 살래? 하면은 어떤 차를 살지까지 이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네, 먼저 스포티지 R. 처음 나왔을 때부터 디자인이 굉장히 그 전 세대에 비해서 둥글둥글 귀엽게 나왔고요. 순수한 옵션, 그리고 얘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요 급에 최초로 들어가지 않았나. 전 세대 스포티지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없었죠. 그 사이즈 SUV에 최초로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이런 옵션들을 넣어서 정말 상품성을 좋게 만들었던 차량입니다. 요 센터 페시아의 요 내비게이션, 요즘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그 전 세대 스포티지까지만 해도 요런 모습을 좀 찾긴 어려웠죠. 이때부터는 요즘 차와 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2010년에 등록을 했고 11년 형식으로 나왔죠. 그리고 15만 킬로를 주행을 했는데 600만원. 요 지금 천장을 보면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등급 이상에 들어가는 요 휠, 불판 휠이라고 하는데 요 휠이 예쁘거든요.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사고는 조금 있네요. 이게 스포티지 R도 정말 주행거리가 짧고 완전 무사고에 옵션까지 괜찮은 차량들은 600만원, 700만원 이상도 갈 수 있는데 500만원대로 스포티지 R을 구할 수가 있고, 요 정도면은 구매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주행거리 15만 킬로. 그럼 단점은 무엇인가? 약해요, 차체가. 투싼도 그렇지만 스포티지 R도 좀 약하고, 스티어링 휠의 어떤 조작감이 이때만 해도 현대 기아가 지금처럼 좀 짱짱한 그런 모습이 아니어갖고 약간 좀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 여러 군데서 좀 잡소리가 나는 편이고요. 브레이크가 좀 밀린다는 그런 실차주분들의 후기가 좀 있습니다. 귀엽고 옵션도 괜찮고 지금은 가성비로 볼 수 있는 차량이지만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거. 자, 쌍용 코란도 C. 요즘 쌍용의 토레스가 참 인기가 많죠. 토레스가 디자인적으로 랜드 그 회사의 디펜, 아무튼 그 차 좀 비슷하다고 하고, 그리고 또 G, 네, 그 차에 또 어떤 모습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짬뽕스럽다 그런 좀 안 좋은 이야기도 듣고 있지만, 그래도 쌍용차가 지금 많이 힘든데 SUV의 명가에서 오랜만에 좀 그래도 괜찮은 SUV가 나왔다 뭐 이런 평가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코란도 C가 사실 이전에는 쌍용에 없었던 그런 형태의 SUV를 처음 내보였던 차죠. 왜냐면은 이게 코란도라는 이름이랑은 상당히 좀 안 어울리는 차입니다. 사실은 코란도는 원래 과거에 아시죠? 그 4각 정말 남자답고 마초적인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을 만한 정말 지프와 비슷한 그런 코란도의 모습에서 코란도 C 도시명 SUV 뭐 투싼과 스포티지를 잡으러 나왔는데, 호불호가 좀 있었지만 지금은 이게 굉장히 가성비 있는 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자, 이 차량인데 지금 가격이 580만원, 주행거리가 10만 킬로입니다. 아까 스포티지에 비해서 5만 킬로나 적은데 가격은 더 저렴해요. 더군다나 4륜이에요. 쌍용은 4륜에 대한 그래도 신뢰가 좀 있죠. 근데 얘는 상시 4륜입니다. 2011년식이고 사고도 아까 스포티지보다 적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스포티지보다 스펙이 좀 더 좋고 괜찮은데 가격은 더 저렴해요. 스포티지 R이 이 정도 스펙이었으면 가격이 600만원이라 더 비쌌을 겁니다. 코란도는 굉장한 가성비 있는 차량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티지나 투싼보다 오히려 코란도 C의 실내 레이아웃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봅니다. 어떤 분들은 디자인이 별로다, 계기판이 특히 별로다 하시는데, 계기판이 사실 별로인 건 맞아요. 이게 또 단점으로 여기가 좀 뿌얘집니다. 그리고 시인성이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과거에 쌍용의 투박한 디자인을 벗고 당시에 좀 추세를 따라가면서 동글동글한 도시명 SUV스럽게 만들었죠. 이게 뭐 장점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지금 토레스처럼 오히려 각지고 공격적인 디자인으로 나왔었으면 코란도 C도 좀 더
더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물론 그렇게 티볼리가 나와서 티볼리가 많이 팔렸지만 그 티볼리보다는 또 위에 급이거든요. 크기도 그렇고 그런 장점들이 있었는데 좀 아쉽다. 그리고 뒷좌석 공간이 동급의 차량들보다 굉장히 좋았어요. 넓고 휠베이스가 많이는 아닌데 10mm 정도 길었습니다. 근데 뒷좌석 공간이 좀 더 투싼이랑 스포티지보다 넓었고 리클라이닝이 됐고 폴딩이 돼서 차박하기에 굉장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중고차 시장에서 4륜구동을 좀 선택하기에 가성비도 괜찮고 뒷좌석 공간이 장점인 차량입니다. 단점으로는 좀 소음이랑 진동이 동급의 뭐 투싼이랑 스포티지에 비해서는 조금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센터가 역시나 부족하죠. 그리고 연비가 약간 아쉽습니다. 근데 뭐 투싼이랑 스포티지랑 뭐 엄청난 차이는 아니고요. 그냥 공인연비나 1km 정도, 실연비도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는 코란도 C입니다. 자, 그 다음 차량은 투싼 IX. 투싼 IX는 저는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500만원대 SUV 중에서 가장 디자인이 외형적으로 예쁘다고 보여져요. 좀 이렇게 안정감이 있고 요즘 봐도 그렇게 뭐 꿀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역시나 버튼 시동키와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차를 찾아야죠. 모든 투싼 IX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등급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연비가 좀 좋아요. 확실히 쌍용이랑 쉐보레에 비해서는 현대기아가 당시에 공차 중량도 가벼웠고 그리고 연비에 목숨을 걸었었던 시기라서 이때 당시 2010년도 초반에 나왔던 차량들은 연비가 괜찮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린 투싼은 2013년식이에요. 주행거리가 19만 2천으로 많아요. 가격은 570만원. 연식이랑 주행거리랑 고민될 땐 뭐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식 19만 2천이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디젤이기 때문에 DPF 분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그 부분은 신경이 쓰일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양호하다고 했을 때는 저는 요 투싼 IX 괜찮고요. 아까 스포티지랑 비교했을 때는 키로수가 많고 연식은 좋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은 비슷하고요. 디자인 확실히 괜찮아요. 가장 도시명 SUV 같고 좀 안정감이 좀 있어요. 실내는 프란도 C보다는 좀 떨어지고 약간 싸구려틱하긴 한데 그래도 젊은 감성이 좀 있죠. 우드그레이나 이런 게 좀 빠져갖고 계기판은 확실히 코란도 C보다는 시인성이 좋고 폰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옵션이 투싼은 프리미어급으로 가게 되면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뭐 열선 시트, 가끔 통풍 시트도 있는 게 있습니다. 뭐 핸들 열선도 들어가고 옵션으로는 정말 괜찮다. 자, 그럼 투싼 IX의 단점은 무엇이냐? 순정 내비가 이게 고장이 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좀 약해요. 이거 스포티지도 마찬가지겠죠. 순정 내비, 당시 순정 내비는 정말 조금 쓰레기, 잘 못 쓸 정도고 하체가 얘도 좀 약합니다. 로우암 그리고 부식류들이 잘 나가요. 그래서 타다 보면은 달그닥 달그닥 뭐 찌끄덕 이런 소리들이 좀 나는데 큰 돈 들어갈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좀 카센터에서 바가지를 당하기가 좀 쉬운 부분이에요. 소리가 나서 딱 갔어. 요거 교체해 봐야 됩니다 하고 교체했어. 근데 또 소리가 나. 픽소리. 이 삑사리처럼 하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삑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요것도 한번 교체해보죠. 또 교체해봤어. 근데 또 소리가 나. 그래서 막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 좀 바가지도 당할 수 있는데 하체 수리를 잘하는 곳에 가셔서 한 번에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연비가 좋은 대신 고속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차 쉐보레 올란도. 쉐보레 올란도가 굉장히 저평가된 차량인데 얘는 장점이 투싼 스포티지 코란도는 LPG가 없습니다. 다 디젤이죠. 근데 얘는 LPG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장점이에요. 그리고 차체가 쉐보레 탱크 이렇게 검색하시면 쉐보레 사고 사진들이 꽤 있는데 정말 탱크같이 튼튼함을 보여주고요. 7인승이 있습니다. 투싼 스포티지 코란도는 7인승이 없죠. 왜냐? 소형 SUV니까. 근데 얘는 쉐보레 올란도는 SUV보다는 약간 MPV, 그러니까 조금 미니 RV에 가깝다 그런 느낌이고 역시 가성비가 좋죠. 쉐보레다 보니까 같은 연식 키로수의 동급의 차량들보다는 가격이 저렴해요. 단점은 없냐? 단점 있습니다. 역시 쉐보레라는 단점이 있죠. 수리비가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미션 내구성이 약해요. 쉐보레 수리비는 조금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여드린 올란도는 11년 등록을 했고 12년식이고 95,000km. 이게 대박이죠. 95,000km인데 599만원.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차량들은 다 10만 km 이상이었죠. 그리고 투싼은 19만 km였습니다. 근데 얘는 95,000km. 정말 가성비 좋습니다. 그리고 LT 프리미엄이라서 옵션도 좋아요. 7인승인데 이 시트를 폴딩을 했을 때 지금까지 보여드린 SUV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적재 공간이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얘도 폴딩을 해서 차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실내 레이아웃은 조금 이 지금까지 보여드린 차종 중에서
가장 좀 별로이긴 하나 그래도 무난하다. 개인적으로 이런 박스카 디자인을 저는 좋아합니다. 코란도시 스포티지 R 투싼 IX는 도시명 SUV답게 둥글둥글 좀 유려한 디자인이었는데 얘는 좀 각지고 네모난 박스카 형태의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500만원대 SUV 4대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사실 이 차종들 말고는 500만원대 SUV를 굳이 추천해드릴 만한 게 없어요. 티볼리 왜 안 나왔냐? 티볼리는 좀 비쌉니다. 그리고 소렌토 R 왜 안 나왔냐? 소렌토 R은 500만원대 뭐 600만원까지 쥐어짜면 살 수 있는데 같은 소렌토 R에서는 스펙이 굉장히 딸리는 차들입니다. 20만 킬로 넘어갈 거고. 그래서 소렌토 R을 사실 분은 이왕이면은 한 600, 700, 800까지 보시고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쉐보레 캡티바 물어보시는 분은 계실 수 있죠. 쉐보레 캡티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차 튼튼한 건 맞는데 좀 센서류가 굉장히 많고 예민하고 그건 윈스톰 때부터 그랬어요. 쉐보레 캡티바 타실 분들은 캡티바가 윈스톰이랑 차이가 안 난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센서류들이 많다 보니까 경고등이 많이 떠요.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캡티바는 추천 안 했고요. 정말 큰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카니발 R도 괜찮습니다. 2200cc 2010년부터 13년까지 나온 2200cc 엔진을 탑재한 카니발 R 11인승이 많죠. GLX 뭐 프레지던트 이런 11인승, 그리고 카니발 R 중에 숏바디 9인승이 있고 리무진 롱바디 9인승 있습니다. 카니발에 대한 영상은 자세하게 다음 영상에서 제가 카니발 잘 사는 방법을 다시 한번 찍겠고요. 지금 소개시켜드린 차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딱 한 대만 산다고 하시면 어떤 차를 사시겠습니까? 저는 골랐습니다. 저는 쉐보레 올란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쉐보레 올란도를 선택한 이유는 동급의 차량들 중에서 역시나 가장 튼튼한 장점, 그리고 제 주변 지인분들이 올란도를 정말 많이 타셨는데 잔고장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그게 깜짝 놀랐어요. 쉐보레 차들이 2010년 초반 이후로 나온 차들은 확실히 잔고장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 GM 대우, 쉐보레였을 때보다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잔고장이 없다는 거, 그리고 얘는 7인승이 되죠. 자녀가 뭐 1명, 2명 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가끔 부모님을 모시고 또는 친구네 가족과 조인해서 간다고 했을 때 이 두 시트가 플러스가 된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차가 2대가 갈 수 있는 거 한 대만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얘는 차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3년을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확실히 부족하긴 해요. 그렇지만 요즘 뭐 루프에 달 수 있는 루프 백도 있고 루프 캐리어도 있고 이런 애프터 제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쉐보레 올란도가 다목적 유틸리티로 사용을 할 때, 그리고 패밀리카로 사용을 할 때 가장 가성비 있는 500만원대 SUV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올란도와 다른 차량들의 제원을 살짝 비교를 해드리면, 자, 이게 투싼의 제원입니다. 투싼 2.0 184마력 40토크, 그리고 코란도 C는 2.0 181마력에 36.7토크. 수치가 투싼이랑 스포티지에 비해서 코란도는 조금씩 떨어져요. 근데 뭐 그렇게 막 엄청 체감되는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연비도 뭐 1km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자, 공차 중량 1500대죠. 얘는 거의 1600에 가깝고요. 코란도는 현대기아가 굉장히 경량화에 신경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연비를 여기서 무게에서 잡았다고 봅니다. 자, 두 차종이 전장이 똑같아요. 4410, 4410. 축거라고 해서 휠 베이스죠. 이게 실내 공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척도인데 2640, 2650 큰 차이가 없습니다. 10mm 정도가 코란도 C가 크고 리클라이닝, 폴딩 이런 게 돼서 차박에는 코란도 C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올란도의 제원을 갖고 오면은 2000cc 디젤 163마력 36토크, 163마력이니까 출력은 낮아요. 조금 답답함이 있죠. 그리고 공차 중량이 1700kg, 더 무거운데 출력까지 낮으니까 투싼이랑 스포티지에 비해서 당연히 연비 떨어지고 경쾌하게 나가는 맛도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길이가 더 길고요. 그러니까 급이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위 될 정도로 깁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가 차이가 많이 나죠. 3열까지 시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크기도 얘네들 투싼이랑 스포티지 뭐 코란도 C에 비해서 크고 연비는 조금 떨어지지만 LPG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7인승이 될 수 있고 정말 탱크처럼 튼튼한 요 올란도를 저는 500만원대 중고차 최고의 가성비 SUV로 딱 한 대만 산다면 이걸 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자동차 선택하는 거에 항상 도움이 되도록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응원의 댓글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중고차와 신차를 책임지는 중신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신. 오늘 보신 쉐보레 올란도 그리고 500만원대 SUV 가장 잘 사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꼼꼼하고 정말 양심껏 잘 봐줄 수 있는 저희 예스카로 오세요. 수많은 후기들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얼마나 괜찮은 선택인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중고차 구입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예스카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